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제가 있던 지역이 약간 남부였어요. 남부가 약간 좀 뭐지 그 약간 보수적인 어떤 스시바에 갔었는데 밤에 이렇게 친구랑 같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국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Do you eat 와사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 와사비 먹으러 간 거 맞긴 한데 너무 와사비 이렇게 하니까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저도 차별을 많이 당해봤죠. 중국에서도 차별을 당해봤고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차별을 많이 당해봤죠. 중국에서는 그 제가 운동을 순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으로 고등학교도 가고 뭐 대학교도 뭐 갈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좀 그 지역에서 좀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뭐 그 고등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좀 차별을 좀 당했죠. 제가 차별을 좀 당했고 뭐 친구들한테도 뭐 체육을 하는 학생들은 뭐 몸만 쓸 줄 알고 머리는 그거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은 대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대학교에서 너는 어디 과야 하면 나 체교 하면 체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몸만 쓸 줄 알고. 맞아요. 근데 저는 체교가 되게 멋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제가 팀플을 했을 때도 한국 학생들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좀 소수적인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하고 팀플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요. 네, 그렇죠. 아니 저도 제가 저희 과 특성상 팀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랑도 같이 팀플을 하는 기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약간 다양한 시각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꺼려하고 약간 쟤는 외국인이어서 잘 못할 거다. 한국어는 못하니까 어차피 모임승차 하겠지 막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발표도 못하니까 넌 안 돼. 약간 이런 시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학가에도 되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당한 그런 비슷한 사건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집 구했을 때 그 보통 빌딩 아니면 건물 그 입구에서 그럼 정이 붙이잖아요. 방 있음 그 밑에 막 전화번호. 그래서 그 전화했는데 얼마냐고 여기에 한 달에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여기 45 아니다 너 어디에서 왔냐 일단 저한테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가격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왔냐고 그래서 저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48이야 여기 한 달에 48이야. 근데 갑자기 분명히 약간 뭔가 45였는데 갑자기 가격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설마 내가 중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대해주셨냐. 그때 좀 서운했고 또 한 번에 홍콩에서 친구랑 늦게까지 놀고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그 호텔에 가려고 했어요. 진짜 택시를 40분, 50분 정도 탔어요. 그리고 제가 길 아무리 몰라도 진짜 그 건물 밖에 보면은 진짜 똑같은 곳을 3번 지나갔어요. 같은 건물 3번 갔어요. 진짜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많이 멀어요? 많이 멀어. 한 30분 정도 더 걸려. 아니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그때 터졌어요. 제가 대륙 사람이라서 이렇게 저한테 대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애초부터 영어나 아니면 광동어를 쓰면은 저한테 이럴 거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서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저씨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금방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갑자기 뭐 10분밖에 안 걸려. 갑자기 말 바꿨어요. 10분에서 10분으로. 갑자기 그래서 도착하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 화내가지고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돈은 다 주셨어요? 돈은 다 주셨어요. 너무 안타깝다. 저도 상하이 사람이니까 상하이에서 여행을 먼저 사과해드릴게요.
비슷한 사건으로 택시를 탔는데 공항에서 그 호텔로 갈 수 있는 버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한 시간 정도 상해 투어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아, 투어를 약간 관광 목적? 네, 맞아. 그래서 상하이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저는 한국인인데 한국 와서 좀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살짝 느꼈었던 게 언제냐면 처음 대학을 들어왔을 때 제가 재외국민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형이 다르다 보니까 그 전형에 대해서 묻고 되게 이제 뭐 외국인들처럼 되게 쉽게 들어왔네라고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막 외국인? 지원하면 다 붙잖아. 야, 재외국민은 스카이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무 심하다. 근데 본인들도 막 수시 그 내신만 이렇게 하면서 굳이 그런 걸 따져야 되나? 어차피 다 같은 대학 왔으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경쟁을 시작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그랬었는데 또 그럴 땐 차별하다가 갑자기 팀플하면서 발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외국민 친구 같은 경우는 너 영어하지? 그럼 넌 무조건 일단 발표네? 이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막 조사 같은 거 시키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조사를 한 걸 딱 내주고 이건 이렇게 발표를 해줘 하고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울컥했었어요. 그 성차별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특히 좀 더 심하게 느꼈거든요. 네. 뭔가 특히 막 예를 들어 막 친구들 여러 명 같이 모여서 술 마시면은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진짜 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기 의견 얘기할 때 어떤 여자가 막 내가 저렇게 생각한다. 근데 또 어떤 남자 특히 선배님이 나이 좀 있는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가 군대 안 가봐서 그런 거야. 너 그런 거 몰라.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꼰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저희 나라는 일단 군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약간 군대 문화에 대해서 저는 생각한 적이 많이 없었어요. 또 뭐 무슨 얘기 예를 어떤 남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막 비판 같은 거 하면은 옆에서 군대 갔다 왔니? 맞아. 무조건 그거 물어봐요. 아니 사실 뭐 철이 든지 안 듣는지 군대 갔다 오는 거랑 큰 상관 있나? 사상이 바뀌진 않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데 그냥 나이를 먹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냥 성숙하다 그런 거지. 뭐 무조건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단체 생활 잘해.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너무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하게 되죠. 정호 씨는 어떻게? 저는 근데 군대에서 성숙한다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 군대 가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되게 철이 안 드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있고 엄청 많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위험하죠. 네. 상해에서 쇼를 뭐 옷 브랜드예요. 그게 옷하고 가방 패션 브랜드인데 그 디자이너가 홍보 영상이 좀 화제가 됐어요. 홍보 영상 중에 모델이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는다, 젓가락으로 피자를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자막도 영어 자막도 좀 이상한 자막으로 넣어가지고 그게 화제가 좀 됐어요. 약간 인종차별. 네, 인종차별 같은 거. 뭐 제일 유명한 전라도 경상도 지역차별.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약간 좀 누그러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기성세대 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주변에 뭐 대구에 지인분 나이 드신 분 있는데 뭐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너 혹시 뭐 시위 갔니 안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지금 정권은 뭐 어디 전라도 정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약간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근데 많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많이 개선될 것도 많지만은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시간이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남녀 그런 차별이죠. 남성 여성, 여성 남성, 그리고 이제 여혐 남혐, 남녀 예혐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 평상시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이라는 그런 이제 익명성 그런 거 가지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이제 좀 남자 입장이 있고 여자 입장이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절충안을 계속 만들고 계속 정반합 이렇게 약간 진짜 좋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양쪽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에 완전 편향된 사람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들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본인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거 댓글 달았어. 끝. 이것만 하고 다른 댓글을 보거나 다른 의견을 이렇게 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차별을 따지는 것보다는 인정해주는 거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잘못된다, 맞는 건가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형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죠.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고깃집에 가도 마무리는 된장찌개에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뭐 즉석 떡볶이집에 가서도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볶음밥을 먹지 않으면은 좀 뭔가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그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밥이 어떻게 보면 뭐 힐링푸드, 소울푸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중국인들한테도 이런 뭐 힐링푸드, 소울푸드라고 부를 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답이 조금 갈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인의 소울푸드는 만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정. 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직접 빚은 만두 손은 소박해도 그 만두에 담긴 사랑은 엄청 영양 만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하지만 요즘에는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지도 않을 뿐더러 먹는다고 해도 한 끼 정도는 굉장히 좀 가볍게 먹는 편이잖아요. 네. 남규 씨는 그럴 때 좀 어떤 메뉴를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요즘은 프로틴 같은 것도 이렇게 두유 같은 거 타서 아예 이렇게 팔더라고요. 저희 회사 선식처럼. 건물에서도 네, 그런 거를 좀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간단하게 해결을 할 때는 뭐 빵이나 샐러드 이런 거를 테이크아웃을 해서 먹게 되는데 왠지 중국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빵보다는 만두나 좀 간단한 국수 정도를 먹을 것 같거든요. 네. 중국은 실제로 어떤가요? 중국은 뭐 저희가 좀 공부했을 때는 뭐 요티아오나 또우장 같은 게 굉장히 두 분이 너무 적극 추천해 주신 거라 이건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너무 양쪽에서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식 베이커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 또 볶음국수, 또 중국에 가면 만타오 옆에 정말 빵밖에 없는 옥수수빵 이런 것도 파는데 그것도 다 밀가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커리는 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요즘 중국에 가니까 점점 빵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요? 익숙한 빵집들도 많이 보이고요. 네, 밥심이 최고인 줄로만 알았던 한국 사람들도 어느새 끼니로 빵을 대신 먹게 됐는데요. 중국인들의 식습관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베이커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침으로 빵을 먹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하나. 아침엔 커피 앤 브레드입니다. 잘하네요. 괜찮았어요? 잘하네요. 칭찬받았다. 자, 최근 중국에서 이 빵과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는 젊은 도시 남녀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집에서든 출근할 때든 간단하게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중국인들이 뭐 간단한 길거리 음식이나 아니면 뭐 중국식 먹을거리를 대신 아침 식사로 먹는다고 했는데 베이커리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좀 증가했나 보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대표 길거리 음식들 공부했었던 그 탑10 1위 요티아오 또장 이 친구들이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점점 이제 최근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베이커리들이 정말 이렇게 블럭마다 많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또 회사 1층에도 이렇게
그 베이커리가 있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을 빵과 커피로 때우는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중국에서는 베이커리 제품을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2016년의 통계를 보니까 약 11%의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빵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예전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던 뭐 으어러머, 메이트환 같이 배달 앱에서도 이렇게 뭐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걸 주문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중국은 케이크를 살 때 예전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하루 전에는 조금 미리 말을 해놔야 케이크를? 네, 조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요즘은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은 정말 한 4시간, 5시간 전에만 말하면 바로 오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중심에서 엄청난 경쟁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키워드 둘, 중국 제빵 시장의 삼국지입니다. 네, 중국 베이커리 시장에서 세 나라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이 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이 그 경쟁의 주인공입니다. 네, 아시아 시장 규모 1위인 중국 제빵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격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 브랜드들 어떤 브랜드들인지 궁금하네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커리 하면 딱 떠오르시는 두 개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브레드토, 또 대만의 85도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세 나라의 경쟁도 주목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나라가 다 아시아계 나라인데 아시아계 나라들이 좀 점령했다 이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에 진출했던 유럽 해외 브랜드들이 다 짐을 싸고 철수한 상황이라서 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빵의 종주국들, 봉주를 외치면서 들어왔던 그 종주국들은 중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하지 못했고 100% 유럽식 빵으로 승부를 봤었기 때문에 실패의 고배를 마셨었다고 해요. 이에 반해 중국을 더 깊이 연구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브랜드들이 현지화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현지화에 성공했다면 중국인들의 입맛에 꼭 맞는 그런 메뉴들을 선보였고 또 그 맛이 통했다는 뜻일 텐데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베이커리 종류는 어떤 건가요? 정말 제가 광주에 살 때요. 진정하시고요. 그 광저우가 그 알아? 빵의 천국이에요. 그래요? 네, 그 중국 광저우의 빵은 정말 폭신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식빵으로 정말 많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료송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고깃가루 뿌려주는.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장조림을 얇게 찢어서 말렸는데 단 장조림 맛? 근데 그게 빵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별로 안 아니 너무 흥분하셔서 아 그래요? 약간 고로케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완전 달라요. 이 폭신폭신한 식빵 안에 고기가루가 이렇게 있어서 먹다가 보면 처음에는 낯선데 하고 먹다가 제가 나중에는 일빵으로 이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료송은 중국에서밖에 없다. 그리고 광저우가 제일 맛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껴서 살이 쪘죠. 예. 기승전사에? 이 빵 이름이 뭐라고요? 료송. 로우가 그 고기 할 때 그 로우. 남일 씨. 이거 말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 뒤에 그 송은 어떤 건가요? 송은 약간 폭신폭신 이렇게 약간 벌어지고 있다, 공간이 있다, 송송하다 그런 느낌. 송송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페이쌤이 삼국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설명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표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브랜드들마다 강점이라는 게 있겠죠? 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파리바게뜨는 2004년 상하이에 첫 점포를 냈고요. 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에 뚜레쥬르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그대로 가져갔나요? 일단 맞춰보세요. 뚜어르쯔 어딜까요? 뚜레쥬르. 그렇습니다. 뚜어르쯔라는 이름, 뚜레쥬르 딱 들으면 느낌이 오죠. 네. 뜻도 정말 잘 살렸는데요. 뚜어르쯔 하면 뚜어 많은, 많은 기쁨이 쯔를 있는 나날들. 그래서 원래 뚜레쥬르의 그 불어 뜻이 뭐 에브리데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에브리데이였는데 기쁜, 해피한 에브리데이니까 뜻이 더 예뻐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을 따서 파리, 베이티엔이라고 해가지고 파리는 파리고요.
뒤에는 달콤하다. 그래서 달콤한 파리를 떠올릴 수 있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두 브랜드가 일단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파리바게트는 작년에 이미 200호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뚜레쥬르는 올해 200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 두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중국인들의 입맛을 좀 잘 사로잡은 건가요? 사실은 둘 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뚜레쥬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05년도에 중국 1호점 오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공교롭게도 2006년도부터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6년에 중국 공영방송인 CCTV에서 미엔바오 차오른이라고 어떤 프로그램 이름인데 빵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리 경연대회처럼 이제 파티셰들이 모여서 경연을 펼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한중일 파티셰들이 나와서 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뚜레쥬르의 파티셰분이 당당히 1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 뚜레쥬르 빵은 믿고 먹는 빵, 맛있는 빵 이런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네, 이 두 브랜드 모두 신제품의 40% 이상이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현지화 제품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소위 대박이 났던 파리바게트의 제품을 보니까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이 더러워지는 빵이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중국어로 들으면 되게 귀여워요. 짱짱빠오라고 하는데 짱짱빠오. 이걸 먹으면 입과 손이 막 더러워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약간 크라상 위에 그 티라미슈가 있어서 티라미수 가루 먹으면 입에도 조금 묻고 손에도 막 묻잖아요. 그래서 짱짱빠오로 유명해졌는데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또 빵이고요. 특히 이 짱짱빠오는 그게 이제 먹고 나면 이게 티라미수가 막 엄청 뿌려져 있어요. 초코 가루가. 그러니까 먹고 나면 손도 이렇게 다 새까매지고 특히 이제 치아 부분이 이렇게 새까매져 수염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BJ 분들이 1인 방송에서 컨텐츠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매운 그 불닭면이 그게 너무 매워가지고 1인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됐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소문을 타고 크게 흥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흥행에 힘입어서 초코 맛에 이어 딸기 맛까지 선보여서 지금 이제 원래는 검정 수염이었는데 모두 붉은 수염, 핑크 수염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삼국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대만, 싱가포르가 남아 있는데 특색을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대표 브랜드인 브레드톡은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뭐 베이커리계의 스타벅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인기가 많나 봐요. 네, 브레드톡이 또 이 싱가포르에서 2000년에 창립이 됐고 중국에는 2003년에 진출을 했는데 중국 중대형 도시에 339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맛과 멋으로도 중국인들을 당당히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유럽빵 시리즈와 고깃가루, 아까 그 송송빵, 네, 그 송송 시리즈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헬로우키티의 출생지인 일본 산리오 그룹과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헬로우키티 케이크 그리고 도넛 등을 디자인 상품으로 선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브랜드 85도씨인데 중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또 그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그런 점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늦은 후발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2007년에 상하이 1호점을 오픈한 후에 3년 만에 140개에 달하는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와 같은 또 빠른 성장에는 고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세 나라의 브랜드 제품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우선 85도씨가 나머지 3개의 브랜드에 비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사이즈의 생일 케이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브레드톡 같은 경우에는 180위안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보다 더 비싼 편인 거죠. 그리고 85도씨는 120위안대, 그러니까 한국하고 유사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시아 3개국의 대표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 자국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셋. 중국인 입맛은 중국인이 잡는다입니다. 해외 여러 브랜드 베이커리들이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판매 점유율 상위권에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21케이크라는 브랜드가 가장 유명한데요. 24시간 운영, 그리고 5시간 이내 배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곳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받고 있고요. 또 케이크 전문점인데 배달 위주로 주로 하고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방금 말한 굉장히 편하고 맛있게 신선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여기였어요. 네. 이 21 케이크를 보니까 2004년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하루에 수천 개씩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방에서 케이크를 만들었고 이때는 뭐 하루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2006년 크리스마스 때 완전히 폭발적인 주문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자리를 좀 잡았다고 합니다. 네, 초창기에 중국 대도시 이제 임대료 너무 비싸고 또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21 케이크는 설 자리가 처음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홀 케이크를 구하기 이제 힘든 당시였던 상황을 딱 캐치해가지고 판매 방식을 이렇게 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가장 선진화된 방법으로 케이크를 파는 중국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의 가장 전통적인 맛으로 또 승부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름이 낯이 익어요. 그 외 저희가 예전에 그 떡과 월병으로 유명한 라오즈하오 100년 정통의 브랜드라고 네.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오샹. 예,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맞습니다. 이 떡과 월병으로 유명한 기업에서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전통의 맛을 지켜오던 다오샹춘이 해마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한 건데 전통적인 맛 외에도 정말 다양한 베이커리를 선보이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중국 내에서 베이커리 판매량 6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네, 이 다오샹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이 17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오즈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에게 다오샹춘은 단순한 베이커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브랜드고요.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이 되어주는 브랜드죠. 그리고 근데 그런 브랜드가 시대의 흐름까지 잘 파악을 해서 현대화 전략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국인들 사랑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중국의 베이커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배가 고프고요. 너무 중요하죠. 네. 미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베이커리 시장이 고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커피 시장보다 베이커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만간 또 중국에 가서 빵지술래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오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